네, 추석 연휴를 얘기하면서 보낸 문자를 누르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또 각종 단속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이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스미싱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문자로 뭐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빼가는 거.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걸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유형을 보니까 먼저 추석 연휴 때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유형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반송됐습니다. 주소를 수정하세요. 네. 그러면은 눌러요. 누르죠, 당연히. 네. 근데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문제가 그런 영상이 오기도 하고요. 택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옵니다. 그럼 당연히 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메시지로 오기 때문에 누르면 그때부터 앱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 앱은 뭐냐면 뭐 자신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앱이 설치되고 그걸 누르면 또다시 안내번호가 뜹니다. 네. 안내번호 떠서 문제가 되면 일로 다시 연락을 하락해서 연락을 해라. 안내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 어. 경찰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 연결을 하면 경찰에서 당연히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찰은 뭐 비밀번호라든지 특히 생성번호, OPD 생성번호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경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결국 돈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추석 배송 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언제 도착할지 일정 확인해라. 그러면 언제 올지 봐야 되니까 또 이거를 봅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단 누를 수는 있는데 누르면 그 자체로도 앱이 이제 설치가 그렇죠. 돼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전화를 하는 거, 뭐 누를 수는 있는데 전화를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누를 수는 있죠. 누를 수는 있는데 누를 때 이게 신종 앱 같은 게 불량 앱이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담원 연결하겠다 이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온다면 이때부터는 의심을 해야 되고요. 네. 설사 또 상담하고 연결했다 하더라도 경찰까지 연결이 되면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경찰까지 연결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민번호, 뭐 비밀번호, OTP 생성번호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네.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라도 전화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니까 확인하세요. 뭐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탐이 될 것 나죠. 같고. 탐이 나기 네. 때문에 눌러봅니다. 그때 앱이 설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지인이니까 추석에 찾아뵈야 하는데 영상으로 그냥 네. 인사를 네.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세요.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네. 그러면은 또 누가 뭐 당연히 그 눌러보죠. 모습을 담아서 영상을 보냈나 해서 또 눌러볼 네. 수도 있고. 그걸 눌러보는 순간 그 앱이 설치되고 그 앱이 비밀번호, 아니 전화번호 같은 게 그쪽으로 가버리고 다시 안내 문자 같은 게 온다라는 거죠. 그걸 네. 이용하는 겁니다. 네. 뭐 아무리 이게 이상하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를 눌렀고 잘못 뭐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네.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출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 은행에 빨리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피해를 방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먼저 예, 전화를 해야 근데 되는 문제가 거예요? 네. 은행에 지금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때는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은행에 대표 전화로 연락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118로 전화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118. 예, 118 연결해서 신고센터인가요? 그렇죠. 신고센터를 연결해서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뭐 100% 구제받는 게 뭐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어느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런 거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구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빨리 신고가 된다 그러면 계좌가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뭐 지연 인출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것을 묶어둘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빨리 신고만 된다면 은행에서 인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은행 번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면 118로 신고를 해서 앱이 앱에 감염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명절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명절 세시러 네. 고향에 많이들 가실 텐데 뭐 늘 단속을 합니다. 얌체 운전하지 마셔야 그렇죠. 되고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면 말아야 되고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가 버스 차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차로는 사실은 9인승 이상 차량이든지 아니면 12인승 이상 차량이든지 9인승 이상이면 6인 이상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6인 이상이 탑승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 전용으로 가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특히 뭐 승합차긴 한데 6인 아닌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처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를 보면 네. 전날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려는 마음 때문일까요? 급한 마음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체증도 되고 그 체증에 짜증이 나서 뭐 접촉사고라든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마칠 무렵에 음주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음주사고는 최근에 윤창호법 때문에 강화가 돼 있어요. 0.03. 네.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창호법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